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31일 마지막 거래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마지막 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코멘터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 한 달이 딱 지났는데요. 지금 상황이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합병 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합병 전에 고환율에 대한 이자 위험, 그 다음에 부채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딱 한 달 동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본 잠식 진짜인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재무제표를 좀 살펴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안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합병은 지금 심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대한항공 관련된 어떤 소스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합병은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부채 비율이 높다 얘기를 드렸고,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외환 손실까지 가중되면 자본 확충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항공사들은 리스를 해서 다 부채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 때문에 그 부채 규모가 자꾸 커지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계속 1,400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 달, 두 달 이게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면 손실이 계속 늘어난다. 거의 한 해 동안 이자 부담과 그 다음에 각종 부채 리스크만 해도 몇천억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무제표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국제 유가, 그 다음에 환율, 금리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이 100원 바뀔 때마다 3천억 정도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이자가 지금 굉장히 높죠.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이자가 5, 6% 되면 1%대 4,500억이니까 지금 2, 3% 바뀌면 1,500대.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이 이자율과 통화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두 회사에게 악재이거든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환율 리스크까지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적자가 예상되는 거죠. 아시아나항공이. 그리고 적자가 이제 돼버리면 대한항공도 이제 급락하다가 좀 반등이 나왔고, 아시아나항공도 급락하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급락했습니다. 현재 주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치 한 달 전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마지막 날이 12,000원으로 끝났고요. 그래도 한 11,000원을 유지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1,350원까지요. 대한항공은 지난달 21,900원까지 하락했다가 이번 달에 2만원이 지지되냐 마냐 하다가 그래도 지금 23,000원대로 좀 회복되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그런 대로 흑자가 나왔어요. 예, 그런 대로. 분기별로 보더라도 3분기, 4분기까지 이 안 좋은 환율과 이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은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흑자가 이게 적자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나 이익이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 총계가 보시면 우리가 기업을 투자할 때 왜 자꾸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자본금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익 구조 때문이겠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자본금이라는 거는 회사를 설립할 때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면 3,720억인데 현재 자본금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총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수와
여기 액면가 5,000원 보이시죠? 액면가를 곱하면 현재 주식 수가 7,441만 주 곱하기 5,000원 해서 지금 한 3,700억이 자본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본금과 이 자본 총계가 어떻게 되냐면 적자가 계속 나는 거죠. 지금 8,000억, 5,000억, 5,000억 3년 연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2021년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존 자본금에서 차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자본금, 내 돈이, 내 은행에 회사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사 돈에서 적자가 계속 나오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주고 이자 내고 하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아파트를 샀는데 내 돈 2억 주고 사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렇죠? 네, 10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자가 1%던 이자가 10%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8억에 대한 이자를 매년 내야 되잖아요. 근데 10년은 이자가 내고 나니까 이자가 이제 2억이 나가버린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8억의 빚에 내가 가지고 있던 2억까지, 내 원금 2억까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 값이 20억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20억짜리 팔아서 시세 차익 남기고 갚아버리고 나는 다른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가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8억인 거죠. 그럼 이제 2억이 적자가 난 겁니다. 그렇죠? 팔았는데 그러면 내 원래 자본금 내 2억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이자를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이 집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딱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시아나항공을 차렸는데 3,700억을 돈을 재원을 만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을 만들었는데 내 돈을 이제 다 써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자본금을. 지금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회사를 영업을 했는데 회사는 계속 1,000억, 2,000억, 3,000억 적자를 내는 거죠. 근데 다행히 과거에는 장사를 잘해서 돈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한 1조 2천억 정도를 모았어요. 네, 원래 자본금보다 늘어난 거죠. 자본 총계가. 뭐 주식도 발행하면서 뭐 이익잉여금도 있고 자본잉여금도 있고 잉여금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채가 문제인 거죠. 이 보시면 부채가 7조에서 12조대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더 많이 움직여야지 되는데 이제 비행기는 많이 리스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행기 비용은 계속 나왔는데 손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 구조가 이제 이어졌고 그 적자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본금, 자본 총계가 다 사라지는 이제 자본 잠식 상태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5천억, 이게 이제 작년까지 5천억이었는데 올해 만약에 또 적자가 나버리면 다 사라지는데 문제는 이제 리스와 이자 부담이 더 커지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장사를 해서 이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이자와 리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 스코어인 거죠. 근데 문제는 한편으로는 근데 대한항공이 인수하기로 했잖아.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쓰면 되는 거죠. 예, 답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부분이 해결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요. 예. 네, 예, 제가 뭐 조금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합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선 첫 번째 대안이 나오겠죠. 자, 이 회사를 그냥 자본 잠식 상태로 내버려 둬도 됩니다. 왜? 어차피 대한항공 인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항공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저렴하게 인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첫 번째.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대한항공으로 주식수가 넘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대한항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 주식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동일한 개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한항공이 가만히 안 놔두겠죠. 이걸 상장 폐지되게끔 안 놔두겠죠. 예. 그 다음에 대한항공의 주식수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주주가 현재는 지금 금호산업입니다. 그렇죠? 예, 금호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는 한진칼,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렇고 이제 그 다음에 한진칼 보시면 조원태, 한국산업은행 10%.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면 민영 기업인데 대한민국의 어떤 이
산업은행의 돈, 국가기관의 돈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한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되게 정부 규제를 많이 받는 산업이죠. 아무래도 대한항공이라는 타이틀 자체도 뭐 대한민국을 코리안 에어라인 최초의 이제 대한항공이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정부의 어떤 공사 개념도 좀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개념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규제를 좀 강하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감안한다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지금 레고랜드 사태처럼 엄청난 상황이 경제 상황이 나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 잠식되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이 그냥 유상증자하면 되죠. 예. 간단합니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자본금은 이제 자본 잉여금 이제 자본 주식 발행을 하면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이제 충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감자도 있죠. 뭐 감자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폐지되고 자본 잠식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본 잠식 되는 쪽으로 이제 유도하는 거는 이제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그동안 공매도 쳤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공매도도 쳤고 뭔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서 당위성, 이제 합병해야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자본 잠식으로 간다.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대한항공이 구제를 해야지. 그림을 예쁘게 그려 나가는 거죠. 예. 그냥 억지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잡아먹는 식으로 보여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점하는 거 아니냐? 아시아나항공이 있어야지 그래도 경쟁 구도가 되면서 우리 항공권을 구매할 때도 좀 싸게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비교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노선을 독점 노선을 대한항공이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나중에 비싸게 티켓을 사야 되는데 이건 불공정이다.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시아나항공이 자본 잠식이 되고 회사가 망하는 걸 우리가 구제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피셜입니다. 꼭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번째 얘기했던 그냥 단순히 아시아나항공은 여기서 유상증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오늘 주가가 빠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이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유상증자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근데 뭐 이거는 누구나도 예상할 수 있는 게 주식을 조금만 하신 분들은 최근에 뭐 진에어 뭐 제주 뭐 티웨이 다 유상증자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예, 워낙 항공사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최근에만 보더라도 뭐 에어 부산도 이미 유상증자 하지 않았나요? 예. 공시 한번 볼까요? 어디 했나요? 제가 뭐 이제 소형 항공사들은 워낙 지금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뭐 얘네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죠. 예. 얘네들 잘못 보다가 관심 갖게 되거나 이러면 투자 의견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네. 유상증자 에어부산 했고요. 그렇죠? 그럼 아시아나항공도 뭐 거의 이제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에어부산 했다면. 그다음에 진에어 했나요? 추가 유상증자 2021년 어쨌든 뭐 하긴 TA 언제 했죠? 유상증자 2022년 4월 예. 하이즈 했나요? 네.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재무제표를 가서 보시면 TA 항공 그러니까 비행기는 계속 움직이는데 이게 그 리스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진에어 계속 적자잖아요. 그렇죠? 제주항공 계속 적자잖아요. 그렇죠? 에어부산 계속 적자잖아요. 그나마 대한항공이 잘한 거죠. 경영을 굉장히. 예, 전부 화물기로 돌리고 막 이제 엄청 화물로 거의 7~80%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아시아나항공도 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잘했고요. 예, 화물기로 돌리면서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얘네들의 매출과 대한항공의 매출의 규모가 이제 좀 다른 거죠. 이분 13조 매출을 해서 2조 순이익을 얻었고 아시아나항공은 6조 매출에서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근데 그 4,500억 영업이익을 다 빚 갚고 이자 갚고 하는데 써버리고 남는 돈이 없고 그 남는 돈이 자본 잠식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난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번 사태는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하면 처리될 것 같고
주가는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지금 빠진 거기 때문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시아나항공이 과거부터 계속 이 합병 이슈도 불면서 작전도 많이 걸렸었고요. 세력들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흔드는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고요. 연기금도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병이 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아닌데, 주가가 이제 기관들이 틈에 나오고 투자 심리가 안 좋아져서 일시적인 급락이 나온 거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이 마무리가 어떻게 예쁘게 끝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10,000원이 지금 직전 저점인데 10,000원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깨지냐 마냐. 이 저점이 얼마였죠? 1830원. 일단 직전 저점은 깨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뭔가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1350원.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뭔가 이 회사가 이제 뭐 파산이 되거나 뭐 상장 폐지가 될 일은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은 한 조금 더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외국인 오늘 수급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뭔가 이렇게까지 그냥 툭 떨어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툭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좀 안타깝지만 뭐 이태원스 사건도 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행 수요에 또 변화를 좀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호텔 신라도 그렇고, 예. 증시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여행과 관련해서 외국인 뭐 방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세점 쪽이라든지 뭐 이런 악재도 좀 같이 연결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좀 악화되면서 좀 추가적으로 미성적으로 좀 투매가 나온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심리학 책들, 이제 투자 심리 관련돼서 많이 좀 읽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읽은 책이 좀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까? 심리적으로 왜 많이 힘들까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책 제목은 요 기적을 부르는 공감대화법 아니고요. 이 책이 아닌데 어디 갔냐? 이거 아니고요. 요 밑에 있네요. 불안한 마음을 안아주는 심리학. 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발췌한 건데요. 그 내용을 마무리로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버팀목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마음의 버팀목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에 나설 수 있지만, 마음의 버팀목이 없다면 격한 분노와 불안의 감정만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 마음의 버팀목이 없지 않나.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떨어지고 내가 투자한 자금이 계속 손실이 나는데, 그 누구도 정확하게 확답을 주거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예. 나 자신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 주식을 믿고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는 나의 어떤 강인한 정신력만으로는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의 상태가 이제 불안정해진 겁니다. 예, 그런 감정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행복과 이제 우리가 이제 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단계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행복해지려고 주식 투자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지죠. 그리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어떤 재화, 물질에 대한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안정감이 안 생기고 주식 투자로 인해 손실이 생기니까 이제 불행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구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구해야 될 거는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정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안정감을 찾고, 그리고 그 안정감을 기반을 해서
이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 존 매슬로의 욕구 단계를 보시면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크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도 없고 밥도 없고 뭔가 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집이 없어. 그냥 길바닥에서 계속 산다면 뭐 추워서 얼어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옷을 입고 내가 뭐 밥을 먹고 뭔가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욕구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좀 더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집에 대해서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옷도 좀 더 좋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안정감을 이제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돈이 좀 더 많으면 차도 좀 사고 TV도 좋은 거 사고 사람들하고 술도 마시면서 행복해지려고 이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행복해지면 내가 이제 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해.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존중받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존중을 충분히 받고 있으면 그래도 화는 안 나죠.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막 욕을 하지 않으면 그런 대로 지낼만 합니다. 근데 누가 한 명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막 욕을 하면 그때는 발끈해서 같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안전하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데 나를 택시 기사라고 업신여기거나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택시 기사도 성난 황소가 돼버리는 게 딱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직업이 좋냐 나쁘냐 나를 무시하냐 나의 어떤 직업의 기천을 따지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어떤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 존중도 받고 있어. 그러면 이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뭔가 권력도 얻고 싶어지고 뭔가 내가 이제 뭔가 무슨 장도 되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운동 스포츠 스타도 되고 싶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예. 그 단계가 이제 욕구의 최상 단계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식을 이제 내 삶에 접목을 시켜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있어야지 더 많은 걸 내가 자아 실현도 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을 수 있고 내가 권력도 유지할 수 있고 그 어떤 근원이 이제 돈이 되는데 이 돈이 지금 굉장히 급격히 감소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안정감, 집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사는 그 안정감까지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실입니다. 집 투자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이 두 가지가 나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정감을 위협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대통령이 뭔가 지금 뭐 우리나라 국가에서 어떤 정부 정책이 이거를 그냥 좌시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위험해지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투자 이익 내고 투자 손실 내고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좀 안전 불감증이 있죠. 다 사고가 나고 나면 늘 소가 다 잃어버리고 나면 외양간을 고치는 이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 사태도 좀 제가 언급 안 하려고 했지만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난번 불꽃 축제 때는 그 여의도역을 패스를 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축구 월드컵 경기 때 다 패스 시켰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 지하철 역사를 패스를 시키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태원 역사도 폐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 도로를 여의도 불꽃축제 때도 다 폐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태원 사태 때는 그 중앙 메인 이태원로를 폐쇄를 안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부에서 실책을 했습니다. 분명한 실책입니다. 경찰 없어도 상관없어요. 경찰이 없어도 그 두 가지만 있어도 인파가 어느 정도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예방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공매도 조치에 대해서 지금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국가에서 채권 뭐 한전채 지금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는 것도 이걸 분산해서 전기세를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그걸 못 올리고 지금 거기서 판단 미스를 하면서 한전채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투자 어떤 정부 정책 판단 미스 이런 것들이 빨리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안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행복해지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단계를 다 건너뛰고 자아 실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이제 주식시장은 괜찮아질 거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커멘터리는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불안한 감정을 완전히 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정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아시아나항공 사태라든지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안정감, 내 가족, 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분별한 투기, 그런 무분별한 비투자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방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왜? 1000번 만번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해도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모든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평화, 안정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을 자기 스스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구축이 되신 분들은 비록 힘들지만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주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아 실현, 내 삶, 내 가족,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에너지를 쏟으시면 그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마무리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